조선시대 1412년은 태종 이성계의 통치 시기로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 체제 확립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는 태종 16년으로 이성계는 왕위를 물려준 세조에게 대비하여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치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는 양반 계급 내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국방제도 개혁도 진행되었습니다. 태종은 국경 지역에 성을 건설하고 병사들의 훈련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학문 분야에서는 동국통감 편찬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동국통감은 고구려부터 고려까지 한반도 역사를 다룬 중요한 역사서로서 당시 사회와 문화 그리고 왕과 신하들 사이의 관계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에는 태종이 목민심나는 경제학 서적의 번역과 주석 작업을 시작하여 백성들의 생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모색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1413년은 태종 이방원이 통치하던 시기로 왕권 강화와 군사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문과 문화 발전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 시기 동안 많은 학자들이 활동하여 역사서인 동국통감 등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는 명나라의 청종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로 청종은 성리학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채택하고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등 문화와 학문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명나라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쇼군으로 재임하던 시기입니다. 요시미츠는 내란과 외구 침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1413년에는 외구 침입으로 인해 후쿠오카 현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413년은 조선 후방에서 볼 때 내정 및 국방 강화와 학문 발전 등 내부적인 변화가 주요 특징인 해로 조선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1414년은 태종 이방원이 통치하던 시기로 1413-1418년까지는 한중 일동아시아 정세로 알아보자. 중국 이에는 명나라의 청종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로 성리학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채택하고 교육제도를 개혁하는 등 문화와 학문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청종의 통치 기간 동안 명나라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본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쇼군으로 재임하던 시기입니다. 요시미츠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와 문화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외구 침입 등 외부 위협과 내란 등으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조선 왕권 강화와 군사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문과 문화 발전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 시기 동안 많은 학자들이 활동하여 역사서인 동국통감 등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시대 1418년은 태종의 통치가 끝나고 세종대왕이 즉위한 해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에는 태종 22년으로 태종은 이해의 병을 얻어 퇴위하였고 그의 아들인 세종이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세종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왕 중 한 명으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많은 혁신과 발전이 있었습니다. 세종 즉위 후 곧바로 실시된 것 중 하나는 장영실을 포함한 여러 학자들을 모아 천문학, 음력 등을 연구하게 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후에 조선 최고의 천문학적 성과인 천문도와 혼천해 등을 낳게 됩니다. 또한 이해에는 국방 분야에서도 주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군사적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이는 후에 정박랑 해전으로 연결되며 조선 초기 국방 강화 및 외교 정책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가운데 세종은 백성들의 생활 개선에도 주력했습니다. 그는 경제지라는 경제 관련 서적 번역과 주석 작업도 계속하여 백성들의 생활 경제 개선에 더욱 힘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418년은 태조부터 태종까지 계승되던 정치 방식에서 변화가 시작되며 조선 후방에서 볼 때 내정 및 국방 강화와 학문 발전 등 내부적인 변화가 주요 특징인 해로서 조선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1419년은 세종대왕의 통치 초기로 이해는 세종 2년에 해당합니다. 이 해에는 조선의 국력을 강화하고 외고와의 충돌을 막기 위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오랑해전 또는 정박랑해전으로 알려진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일본인 해적인 왜구들이 조선을 침략하는 것에 대한 반격으로 김종서 장군과 위영 장군 등이 주도하여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결과 왜구들은 큰 손실을 입었고 일정 기간 동안 조선에 대한 침략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이러한 국방 활동과 더불어 내부 정치와 관리 체계를 개혁하였습니다. 그는 양반 계급 내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학문 분야에서도 세종은 집현전이라는 학문 연구기관 설립과 천문학 연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학문과 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생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지라는 경제 관련 서적 번역과 주석 작업도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1419년은 조선 후방에서 볼 때 내정 및 국방 강화와 학문 발전 등 내부적인 변화가 주요 특징인 해로서 조선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자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1420년은 세종대왕의 통치 초기로 이해는 세종 3년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는 국가체제를 공고히 하고 학문과 문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건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세종은 이에 집현전이라는 학문 연구 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집현전은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 다양한 학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역사학과 언어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후에 세종실록 등의 주요 역사서 작성 및 훈민정 음현제의 한글 창제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세종은 백성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는 경제와 농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였으며 그 결과 조선 사회의 경제적 안정성과 백성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외국와의 충돌 방지와 국경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는 1420년 세종이 장영실에게 천문기구 제작을 명하는 등 천문학 발전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후대 조선 천문학 발전 및 한글 창제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이어질 초석을 놓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1420년은 조선 후방에서 볼 때 내정 강화, 국방 안보 강화, 학문 발전 등 내부적인 변화가 주요 특징인 해로서 조선 초기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22년은 조선의 세종대왕이 통치하던 시기로 이 해에는 여러 중요한 사건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 시기에 국가의 학문과 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특히 학문 연구소인 집현전에서 다양한 학문 연구와 서적 편찬 작업을 지원하였고 1422년도에도 이러한 활동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동국통감, 경제지리지 등의 중요한 역사서와 지리서가 완성되거나 작업 중인 시기였습니다. 또한 세종은 국민들의 생활 개선과 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공공사업으로 농지 개발과 수로 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1422년도에도 이런 정책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조선 왕조의 경제적 기반 확립을 위해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조치는 나중에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재정 안정화와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리더십 아래 1422년도는 조선시대 초기의 중요한 해로서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1423년도는 세종대왕이 5년차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이해는 조선의 역사에서 중요한 변화와 발전을 목격한 해로 특히 교육과 학문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해를 국어와 글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지배 기간 동안 한글의 창제를 준비하였습니다. 1423년도에 세종은 학문과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집현전을 설립하였습니다. 집현전은 당시 조선의 최고 학문기관으로 여기서 많은 유학자들이 모여 서양 및 동양의 고전을 연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해에는 농업 기술 개발에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농민들의 생활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농사직설이라는 농업 지침서를 펴냈습니다. 이 책은 각 시즌별로 수행해야 할 농사일과 그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농작물 재배 방법, 가축사육법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당시 농민들에게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세종대왕은 천문학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일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는 천문학자와 함께 복잡한 음력 시스템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아미타장 등 천문 관측 장비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1423년도는 조선시대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되며 특히 세종대왕인 교육, 학문, 농업,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업적을 기리는 해로 기억됩니다. 조선시대 1424년도는 세종대왕의 6년차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이 해에도 조선은 다양한 사건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1424년에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이전 해인 1423년에 설립한 집현전에서 많은 유학자들과 함께 한글의 기초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대왕은 자신이 직접 훈민정음의 초성, 중성, 종성 등을 정립하고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424년에는 조선 정부가 국내 동란으로 인해 손상된 경제와 인프라를 복구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 피해 지역의 복지와 재건을 돕기 위해 지원금 및 식량 배급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국내 상업활동과 국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개방 정책도 추진되었습니다. 1424년에는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문인들과 함께 문학작품과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특히 성리학과 연관된 학문적인 접근 방식으로 문학작품들이 쓰여지며 그중 일부는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24년은 외교적인 활동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진 해입니다. 조선은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왕실 결혼 등 다양한 외교 수단을 사용하여 국제적인 유대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425년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건을 아래에 나열해 보겠습니다. 조선 제5대 임금 세종대왕의 통치 1425년에는 조선 제5대 임금인 세종대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고 국어 문법을 정비하는 등의 문화적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한글 창제 1425년에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기 시작했으며 한글의 기초가 되는 문자들을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한글을 고도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홍룡사 건립 1425년에 홍룡사라는 절이 세워졌습니다. 이 절은 조선시대의 중요한 불교절로 인정받았으며 유서 깊은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문화지원 1425년에는 세종대왕이 문화 및 학문을 지원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조선의 학문을 진흥시키기 위해 서적을 편찬하고 사림서술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1425년 조선시대의 중요한 사건들 중 일부입니다. 당시 조선은 세종대왕의 리더십 아래 문화와 학문의 번영을 경험하는 시기였습니다.